수변전 설비에서 지난 시간에 고압선 설비에 대해서 공부하셨죠? 이번에는 특고압선 설비에 대한 결손도를 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고압선 설비의 결손도라고 줄였습니다. 특고압. 그래서 인입구가 있죠. 인입구에 이게 책임 분계점이 되는 것입니다. 다루기가 있죠. 다루기. 이 전압이 투트나인 슬로라고 보면 일반 배전슬로 특고압이거든요. 근데 용량이 클 때는 66kV를 공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66kV를 공급받을 때는, 그러니까 66kV 이상의 전기를 공급받을 때는 달로기 대신에 뭘 써야 된다. 이 달로기 대신에 DS 대신에 뭘 쓴다? 라인 스위치 LS를 써야 됩니다. 66kV 이상일 경우에는 이게 수전점 인입점에 달로기 대신에 LS를 쓰더라. 솔로 객비를 쓰는 것입니다. 이 달로기는 하나하나가 이렇게 온오프 할 수 있는 데 반해서 LS는 3개가 동시에 함께 착 온오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6kV 이상일 때는 LS를 쓴다. 그런 뜻입니다. 좌표는 항상 LA가 주어져 있고 LA 접지라고 했습니다. 선도 접지라고. LA용 DS는 항상 생략할 수 있으며 여기에 이 MF에 일단에다 보장키를 썼습니다. 보장키에다 뭘 썼다? 파워퓨즈를 썼습니다. 여기 파워퓨즈가 있는 경우에 그림도 있고 PF가 있는 경우도 있고 PF를 사지 않고 MF를 먼저 쓰고 그때 뭘 쓴다? 차단기를 위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차단기가. 그래서 원래는 특고압선 설비의 표준 결손도는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결손도를 하나 뽑았습니다. 그래서 파워퓨즈가 있고 MF가 있으며 여기에 차단기가 있는데 차단기 1차 측에 PT를, 차단기 2차 측에 CT를 사용하는 결손도가 있고 또는 여기에 MF의 차단기와 MF 사이에 PT와 CT가 함께 내장되어 있는 그림도 있는데 하나 PT와 CT가 각각 전원축과 부하측에 설치되어 있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PT 1차 측에는 보장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장치 컷아웃 스위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쟤는 전압계가 있고 여기는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 여기는 VS가 있어야 되겠죠. VS 이런 것도 이제 생략되어 있죠. 차단기 12가 있고 차단기에 트리코일이 있으며 여기 CT가 있죠. CT 뒤에는 이게 3상 4선식이냐 투트나인 22,900V. 그러면 계전기가 OCR 계전기 3개, 하나, 둘, 3개에다가 OCGR 지락 계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OC GR이라 써서 지락 과전류 계전기. 이것은 OCR이 됩니다. 그래서 OCR 3대와 OCGR 1대에서 4대가 있고 거기에 전류계가 설치되어 있죠. 전류계 앞에는 항상 뭐 있어야 되나? 여기는 AS가 있어야 되겠죠. AS. 전류계 앞에는 AS, 전압계 앞에는 VS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여기 있는 이 박스에 있는 것은 예시용입니다. 예시용. 여기 변압기가 있는데 변압기 수전용 변압기도 TR을 씁니다. 수전용 변압기를 썼죠. 수전용 변압기. 기교용 변압기가 있고 수전용 변압기가 있는데 이제 부하에다 전기를 공급하는 변압기를 수전용 변압기라고 쓰거든요. 이것은 예시로 주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가에서 임의로 결손을 하면 되더라 이렇게 이해했죠. 그래서 하나 이 수전용 변압기 1차 측에는 보장치로 뭘 쓴다. 아까 얘기했었죠. 컷아웃 스위치 또는 PF 또는 12를 쓸 수 있습니다. 용량이 클 때는 12. 용량이 좀 작을 때는 파워퓨즈, 용량이 아주 작을 때는 컷아웃 스위치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보장치, 변압기, 수전용 변압기 앞에는 컷아웃 스위치, 파워퓨즈, 차단기를 설치할 수 있더라. 그래서 주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주요 사항들을 보시면은 1번 22.9kV 1000kV 이하. 그러니까 용량이 좀 작은 것이죠. 1000kV 이하. 그럴 경우에는 1000kV 이하일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생략해도 됩니다. 생략하고 그냥 파워퓨즈 하나만 딱 설치하면 되거든요. 이거 다 생략할 수 있다. 그럼 바로 무엇이 된다? 그게 간이 수전 설비라는 것입니다. 투트나인 22,900V Y 계통에서 용량이 1000kV 이하일 때는 뭘 쓴다? 간이 수전 설비를 결손할 수 있다. 그건 좀 이따 또 뒤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1000kV 이하일 경우에는 간이 수전 결손도에 의할 수 있더라. 아시죠? G번. 결손도 중에 점선 내 부분은 참고 예시용이다. 이 점선 부분은 무엇이다? 이건 예시용으로 들었다. 예를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3번 차단기의 트립 전원은 직류 방식, DC 방식과 또는 콘덴서 충전 방식, CTD 방식 둘 중에 하나를 쓸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 투트라인에서는 DC 방식을 많이 씁니다. 직류 전원 방식을 많이 쓴다. 항상 LA용 DS는 생략할 수 있으며 그
특정한 계통에서 LA는 어떤 LA를 쓰느냐. 이 달루기인 이 DC 달루기를 대신할 수 있는 디스커넥터 스위치, 디스커넥터가 붙어 있는 그런 LA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디스커넥터 붙임형이라고 쓰는 것입니다. 디스커넥터가 붙어 있는 붙임형 LA를 써야 된다, 이거. 왜? 달루기를 생략할 수 있거든요. 이 달루기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디스커넥터 붙임형 LA를 써라. 5번, 인입선을 지중선으로 시선하는 경우에 공동주택 등 사고 시 정전 피해가 클 경우에는 아까 되겠죠? 1회선에서 전기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 2회선에서 전기를 공부한다. 2회선. 이렇게 해서 요 회선에서 전기를 공부하고 있다. 이게 고장이 발생하면 이 선로에서 전기를 공부할 수 있도록 2회선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도록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비 지중선을 포함해서 2회선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도록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번, 지중 인입선인 경우에 지중 지하로 들어오는 인입선은 전부 다 케이블을 써야 되거든요. 그때 특정한 22,900V Y계선 계통에서는 CNCV 수미령, 그러니까 22.9kV, 22.9kV Y 다중 접지 계통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항상 케이블을 어떤 케이블을 쓴다? CNCV 동심 중성선 각유 폴리에틸렌 절연 비례장 케이블을 CNCV 케이블이라고 씁니다. 거기다 무슨 형? 수미령을 써야 됩니다. 물의 침입을 차단했다. 수미령이라는 뜻입니다. 수미령. 아니면은 이 앞에 TR을 붙입니다. TD 억제형이라서 TR. TD 억제형 CN, CV, 수미령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TR이 붙으면 이건 트리 억제, 트리. 나무 뿌리 모양으로 금이 가는 것을 억제했다. 트리 억제형 이런 걸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죠. CNCV 수미령 케이블 또는 TR CNCV 수미령 케이블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전력구, 공동구, 덕트, 건물 내에 화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FR, 난연이라는데 난연 CNCO 수미령을 씁니다. 난연형 FR CNCO 워터에서 수미령을 쓰는 것입니다. 이게 난연이라는 뜻입니다. 난연. 이런 TD 업계 난연형 이런 케이블을 사용해야 된다. 주 7번, DS 대신에 자동 고장 부분 개폐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사용할 수 있으며 66kV 이상일 경우에는 LS를 써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달루기가 있는데 달루기 대신에 뭘 사용할 수 있다? ASS를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자동 고장 부분 개폐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또 전압이 66kV 이상일 경우는 뭘 쓴다? LS를 써라.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특부와 표준 설비에 대한 표준 결선도를 한번 보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따른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도면은 특과 표준 설비의 표준 결선도이다. 이 결선도를 보고 다음 강물에 답하십시오 했습니다. 네, 결선도가 있죠? 네, 뒤에서 7번 달루기가 있고 좌편에 LA가 있고 LA형 DS는 항상 생략할 수 있으며 여기는 PF를 쓰죠. 파워퓨즈를 쓰는 걸 원칙으로 오고 여기는 파워퓨즈 밑에 뭐 있다. MVF가 들어가면 되겠죠. 이번은 MVF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에 CB가 있죠. 차단기, 교류 차단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PT가 있는데 이게 PT예요. PT 이렇게 써졌죠. PT. PT 1차적인 뭘 설정한다? 컷아웃 스위치 아니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컷아웃 스위치 아니면 PF를 쓸 수 있다. PT 1차적에. PT 1차적에는 컷아웃 스위치 아니면 파워퓨즈를 쓸 수 있고 차단기 그쪽에 트리코일 4번이 트리코일이며 5번은 OCGR이고 6번은 OCR이 되겠네요. 6번은 OCR 과전류 계전기가 되고 5번 이것은 단독 이름은 무엇이 된다? OCGR이 되겠죠. 과전류 지락 계전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CT 조랬죠. 이것은 항상 점선 안에 있는 것은 예시역입니다. 예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드러났으니까 수용가에서 편하게 시설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고 질문을 보겠습니다. 1번. 1번에서 6번에 해당되는 신번의 명칭을 물었습니다. 명칭 한번 보십시오. 1번은 무엇입니까? 1번은 여기 있죠? 1번은 PF가 되겠네요. 명칭을 쓰는 것이니까
전력 퀴즈라고 쓰게 됐습니다. 전력 퀴즈. 영문 야코로스라면 PF로 쓰지만, PF, 영문 야코로스라면 이렇게 쓰지만, 항상 명칭을 써라 하면, 명칭 오면은 전부 다 전력 퀴즈로 이렇게 써야 됩니다. 2번은 어디 있습니까? 2번은, 어디가 2번이 들어오냐, 2번이. 좀 그림이 좀 복잡해서 안 보이죠? 2번이 여기 2번이네. 여기는 MF가 되겠네요. 2번, MF. 그럼 MF 오면은 일반적으로 전력 수급용 교육용 변성기라고 쓰는 것입니다. 전력 수급용 교육용 변성기. 물론 PCT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PCT. 그래서 교육용 변압 변류기로 써도 똑같은 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전력 수급용 교육용 변성기를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명칭은 똑같아요. 3번. 교류 차단기가 되겠죠. CB. 더 아무런 조건이 없으면 앞에 교류 차단기를 붙이는 게 좋습니다. 뭐 50이라, V10이라, 뭐 A10이라 이렇게 약호로 주어지면은 뭐 기중 차단기, 공기 차단기, 유입 차단기 이런 걸 붙이지만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냥 교류 차단기 이렇게 이름 붙이죠. 4번에 어디 있습니까? 4번에 트립 코일이 뜨네요. 보호 개전기 신호에 의해서 여자되어 차단기를 트립시켜주는 트립 코일이 되겠습니다. 트립 코일이라. 5번은 무엇입니까? 5번은 지락 과전류 개전기가 되네요. 여기는 6번은 과전류 개전기이고 이거는 지락 과전류 개전기가 되겠습니다. 지락 과전류 개전기. 그래서 OCGR로 써야 됩니다. OCGR 영문약으로. 6번은 그냥 과전류 개전기다. 오버커렌트 릴레이 과전류 개전기. 그래서 1번에서 6번이니까 기기들의 명칭을 썼습니다. 2번 보시죠. 7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66kV 이상일 경우 DS 대신에 무엇을 사용하는가? 그러네요. 이 DS 대신에 쓸 수 있는 것은 무엇이 된다? ASS를 쓸 수 있죠. 자동 고장 부분 예팩입니다. 또 66kV 이상이 되면 뭘 쓴다? LS, 일명 솔로 개폐기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이렇게 답하시면 되겠죠. 대신 쓸 수 있는 것은 1번 ASS, 자동 고장 부분 개폐기 이름을 쓰는 게 좋습니다. 자동 고장 부분 개폐기. 영문약으로는 ASS 쓰면 되겠죠. ASS. 두 번째, 66kV 이상일 때는 솔로 개폐기를 씁니다. 그냥 LS를 써도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항상 보면은 66kV 이상일 때는 LS를 항상 써있거든요. 그래서 LS를 써도 좋고, 명칭인 솔로 개폐기 이렇게 써도 좋겠습니다. 그냥 저는 솔로 개폐기를 쓰고 LS를 쓰면 가장 좋죠. 3번 보겠습니다. 차단기의 트립조는 어떤 방식의 발음식과 두 가지를 쓰라 했습니다. 이 차단기를 트립시켜줄 때 여기다 전위로 공유해주지 않습니까? 그럼 두 가지가 있죠. 직류전원 방식인 DC 방식과 콘덴서 충전 방식인 CCD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에는 첫 번째로 DC 방식 쓰면 됩니다. DC 방식, 직류전원 방식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 CCD 방식, 콘덴서 충전 방식이라고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차단기 트립 방식이 두 가지로 이렇게 주어집니다. 4번. 22.9kV용 LA는 어떤 것이 붙어있는 붙이명을 사용했다는가? 항상 여기에 달루기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내장되어 있는 디스커넥터 붙이명입니다. 디스커넥터 붙이명. 이런 디스커넥터 붙이명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냥 디스커넥터만 쓰면 되는 것입니다. 디스커넥터.
5번 22.9kV 계통에서 수전 설비의 인입선으로 어떤 케이블을 사용해야 하는가? 두 가지가 있었죠. 앞에 트리를 붙여도 좋고 트리를 생략해도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5번의 답은 무엇이 된다? CN 센터입니다. 뉴트라선, 동심 중성선, CN CV, 각유 폴리에틸렌 전연 비닐장 케이블이다. 그다음 뭐다? 수미령, 물에 침입을 차단한다 해서 수미령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CN CV 수미령을 선택한다. 수미령.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특고압순 설비의 결손도에 대한 이해제도 함께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1000kV 2A일 때는 간이수전 설비에 일할 수 있다겠죠. 그럼 간이수전 설비의 결손도를 보겠습니다. 여기를 3번으로 쓰겠습니다. 3번 22.9kV Y결선에서 용량이 1000kVA 이하를 시설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뭘 쓴다? 이게 간이 수전 설비의 결손도입니다. 좀 간소화시켰다. 간이 수전 설비 결손도 이렇게 명칭을 쓰는 것입니다. 간소화시켰다. 간이 수전 설비의 표준 결손도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경우에 22.9kV Y계통에서 용량이 1000kVA 이하일 때. 보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뭘 전부 다 생략했냐면 여기는 자동고장 구분 계획표를 썼죠? ASS를 썼습니다. ASS. 이 간이수전 설비를 할 때 여기에 DS 대신에 ASS를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간이수전 설비에서 자동고장 구분 계획표를 제일 많이 사용했더라. 항상 좌편에 LA가 있고 LA용 DS는 생략할 수 있으며 LA 접지 단독 접지를 했습니다. 여기서 뭐가 있다? PF. PF에는 이것도 용량이 1000kV 이하인데 300kV 이하일 때는 여기다 컷아웃 스위치를 쓸 수도 있습니다. COS도 쓸 수 있다. 원래는 파워퓨즈를 썼는데 용량이 작을 때는 COS도 쓸 수 있는데 COS는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냐면은 비대칭 연료 10kA를 끊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컷아웃 스위치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MF가 있고 뭐가 전부 다 생략했다. 이런 모든 중간에 있는 PT, CT, 궤전기 전부 다 생략한 것입니다. 차단기 전부 다 생략. 다이렉트로 변압기로 왔죠. 수전용 변압기 TR로 간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간이 수전 설비의 결손도라. 주 참조해서 여기는 변압기 2차 측에 여기다 배선용 차단기가 있는데 차단기가 쓰는데 결상사고의 능력이 여기 없기 때문에 결상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결상 개전기가 내장되어 있는 그런 차단기를 쓰는 게 좋다. 그래서 A12를 쓰는 게 좋습니다. A12. A12는 저압용 차단기로는 A12 기존 차단기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A12 같은 경우에는 결상에 대한 보호 능력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쓰면 좋다. 그래서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1번. 300kV 이하일 경우에는 자동 고장 구분 계획 대신에 인터럽트 스위치를 쓸 수 있다. 이 자동 고장 구분 계획이 더 비싸니까 용량이 300kVA입니다. 300kVA 이하가 되면 뭘 수 있다? 그래서 인터럽트 스위치, INT 스위치라고 씁니다. 인터럽트 스위치를 쓸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주 2번 LA용 DS는 생략할 수 있으며 22kV Y용 LA는 디스커넥터 또는 아이솔레이터 같은 뜻입니다. 디스커넥터나 아이솔레이터 어떤 전원으로 좀 분리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는 게 바로 디스커넥터 붙임명입니다. 주 3번 인입선은 지중선으로 시설하는 경우 공동주택 등 사고 시에 정전 피해가 큰 경우에는 예비 지중선을 포함하여 2회 선으로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항상 언제나 정전 피해가 났을 때, 정전 사고가 났을 때 피해가 클 경우에는 2회선으로 전기로 공급받도록 쓰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주 4번 지중 인입선의 경우에 22.9kV 계통 Y계통에서는 CNCV 수미령 또는 트리 억제 CNCV 수미령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전력부 공통구 건물 분해 등 화재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FR, 난연이 들어갑니다. 난연 CNCO, CNCO는 저독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독성 그런 난연형 전력캡을 사용해야 된다. 주 5번 용량이 300kVA 이하일 경우에는 PF 대신에 컷아웃 스위치를 쓰더라. 여기 PF도 이제 고가이니까
용량이 300kV 이하일 때는 컷아웃 스위치를 쓸 때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느냐? 컷아웃 스위치의 비대칭 차단 전류 용량이 얼마이다? 비대칭 차단 전류 용량이 10kA를 끊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6번 특고압 간입선 설비는 PF의 용단 등 결상 사고에 대한 대책이 없으므로 변압기 2차 측에 설치되어 있는 주 차단기는 결상 개전기 등을 설치하여 결상 사고에 대한 보호 능력이 있도록 하기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차단기를 뭘 쓰는 게 좋다? 결상 사고에 대한 보호 능력이 있는 기둥 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22,900V 1000kV 이하의 간입선 설비의 표준 결선도가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따른 응용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입선 설비에 대한 응용 문제를 한번 보는 것입니다. 예제를 보겠습니다. 그림은 22.9kV Y계통 1000kV 이하에 적용 가능한 특고압 간입선 설비의 표준 결선도이다. 이 결선도를 보고 다음 강물임에 답하십시오 했습니다. 예, 간입선 설비의 결선도 아까 좀 전에 보셨죠? 자동 고장 구분 예팩이 AS를 가장 많이 쓴다고 했죠? AS에서. 또 용량이 작을 때는 뭘 쓴다? 인터럽터 스위치를 쓸 수 있다. 인터럽터 스위치, INT 스위치. 인터럽터 스위치의 약호입니다. 영문 약호. 좌편에 LA용 DS가 있고 항상 얘는 생략할 수 있으며 파워피저 용량이 작을 때는 COS로 대체할 수도 있고 여기에 부하체계에다 결상의 보호 능력에는 결상 개전기를 내장되어 있는 보호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수전용 변압기 TR이 들어간 것입니다. MFT는 항상 무엇이 있다? 하나가 있으면 WH 유효 전력량계, 전력량계라고 쓰고 또 하나가 있으면 VARH가 들어갑니다. 무효 전력량계 이런 것들이 항상 MF 쪽에 있더라. 이렇게 이해하시고 질문을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본도면을 생략할 수 있는 것, 항상 본도면을 생략할 수 있는 것은 LA용 DS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렇게 쓰면 됩니다. LA용 DS다 이렇게. 22.9kV용 LA는 무슨 붙이명? 디스커넥터 붙이명 또는 아이솔레이터 붙이명인데 하나만 쓰면 됩니다. 디스커넥터 붙이명을 쓰면 됐더라. 뭐 영문 쓰기 어려우면 그냥 디스커넥터 이렇게 써도 됩니다. 디스커넥터. 3번 인입선을 지중선으로 시선하는 경우로 공동주택 등 사고 시에 정전 피해가 큰 수전 설비의 인입선은 예비선을 포함해서 몇 회선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냐? 2회선이 되겠죠. 예비선을 포함해서 2회선 문제 3번, 4번 22.9kV Y계통에서 지중 인입선은 어떤 케이블을 사용해야 되는가? 지중 인입선은 항상 CN, CV, 수미령을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죠? 뭐 여기다 TR을 써줬고 생략해도 좋습니다. 5번 22kV 델타 계통입니다. 그럼 뉴트라선이 없는 걸 쓰면 되는 것입니다. 계통에서는 어떤 케이블을 쓰냐? 그러면 CV 케이블을 쓰면 되겠죠. CV 케이블, 수미령이 다 쓰면 되겠죠. 뉴트라선이 필요 없죠. 델타 계통에서는 중성선이 필요 없다. 6번 300kV 이하일 경우에는 300kV 이하인 경우에는 PF 대신에 컷아웃 스위치 COS를 사용하였다. 이것에 비대칭 차단 전류의 용량은 몇 kA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되는가? 비대칭 차단 용량 10kA 이하의 컷아웃 스위치를 써야죠. 그래서 답은 10kA를 쓰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간입선 설비에 대한 표준 결선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수변전 설비의 특강의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런 간단하게 이렇게 어떤 모든 기기들에 대한 거기 명칭, 약호, 도기호, 역할, 거기서 어떤 모든 기기들의 전격, 또 궤전기들의 보장치들의 남바라든가 또는 메타들에서 잘 이해하시고 ZCT의 종류라든가 ZCT 영상 변류기의 역할이라든가 파워퓨즈의 장단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쭉 보셨습니다. 그리고 결선도를 제가 세 가지의 설명을 드렸는데 이 결선도에 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수변전 설비에서 나오는 것은 결선도에 대한 것이 가장 많이 나오고 거기다 CT의 변류 비를 구한다든가 이렇게 조금만 더 첨부시키면은 일반 수전 설비를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강 수업에 앞서서 우리가 시간이 좀 부족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기본적인 사항을 공부하시고 오시면은 특강 문제를 수강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특강 수련 설비 거기에 대한 기본 사항들을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